이번 주 승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 주 승부를 시작을 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은 아직 승부를 내기에 준비가 좀 부족하셔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시고요. 다른 승부사 한 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일단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한번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용과 또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내심을 갖고 또 기다려야죠. 좋은 승부를 위해서는 항상 이런 먼저 도착한 승자의 여유도 필요하고요. 일단 이제 그래서 뭐 승자부터 먼저 꼽아봐야겠는데 이은영 소장님이 꼽은 승자부터 먼저 들어보죠. 뭘 승자를 꼽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그 MBC 시청률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오늘 이제 12시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데요. 시청률이 좀 관심사가 된 게 지난 그 우루과이전부터 관심사가 됐거든요. 아마 이제 MBC와 그 대통령실의 갈등 때문에 그 시청률로 이제 MBC를 한번 응원해 보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때 이제 우루과이전 가나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 시청률 나온 거를 보니까 닐슨 코리아 그러니까 여기 시청률 조사 회사인데요. 29일 날 8시 33분부터 0시 22분까지 가나전 시청률이 39.1 전체 합이 39.1 나왔는데 MBC가 20.0%로 1위를 했어요. 우루과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루과이전도 전체 합이 41.7%였는데 MBC가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은 MBC 여기 지금 YTN에서 자꾸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YTN에서 지금 뭐 MBC 시청률을 승자로 꼽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축구 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말씀하신 게 정치적 맥락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축구 경기 방송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3사 모두 그 해설하고 패널이 뭐 워낙 이제 인기가 좋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들이 다 지금 패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MBC가 이제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과 전용기 그 관련한 배제 조치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도스태핑 중단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MBC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을 하자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시청률로 이제 뭐 어떻게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시청률로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가 너무 이제 이 대통령실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 기왕 어차피 뭐 MBC, KBS, SBS가 축구는 다 중계하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MBC를 봐야 되겠다. 이제 이 시청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런 거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전문 용어가 또 있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공개적으로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좀 검열하거나 좀 제한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게 제한이 되거나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알려지면서 확산되는 현상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반대 심리라고 표현하는데 스트라이샌드 이펙트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딱 MBC에 나타난 거죠.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 가운데 배종찬 소장님이 거친 숨소리로 청취자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배종찬 소장님이 숨소리와 함께 도착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는 길이 스트라이트 샌드였습니다. 스트라이트 샌드였다. 오늘 너무 막혀가지고 아마 이제 축구를 보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시나 보다. 금요일이니까 또 가뜩이나 막히는데 더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집돼서 MBC를 시청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자나 뭐 유권자 특성으로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많은 것이 좀 뭐 꼭 여성이 없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남성 그다음에 주로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 연령대 30대 40대 이제 그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 MBC에 대한 그 충돌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 평가가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건 뭐 이제 추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김성주 앵커하고 안정환 해설위원의 그 케미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축구 관련해서 각종 이제 스포츠 종목의 출신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축구 관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물론 이제 SBS의 배성재 또 우리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BS는 박지성. 이승우 네, 해설위원. 그렇죠. 네. 그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네. 이승우 해설. 근데 지금 SBS가 KBS보다 더 높은 요인은 뭘까 생각했을 때 그런 진행 구성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정치적인 이유 플러스 또 이제 좀 흥행과 관련된 요인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원래 되겠죠. 이제 스포츠캐스터는 사실 뭐 개인 이름을 말해서 그런데 저도 이제 배성재. 배성재 네. 아나운서 배재성 씨는 네. 가수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되게 가수. 그건 백이성인가? 네. 엉망진창이네요 이거. 네.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스트라이샌드 이펙트라고 이게 반대 심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입증해주는 조사가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MBC와 이제 대통령실의 갈등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는데 그 이유에 대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MBS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가 그 실시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론관 때문이다가 57% 그리고 기자의 무례한 발언 때문이다가 31%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MBC를 응원하는 게 이런 시각 때문에 더 MBC를 응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28일에서 30일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지만 사실 MBC 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MBC 뉴스에 대한 시청률도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축구 가지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MBC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이 원래는 이제 승부사로서 먼저 이제 승자를 꼽게 이 원고 구성상으로는 돼 있는데 네네. 네, 뭐 좀 늦으셨으니까 예.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연관돼서 또 승자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저도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네, 오늘은 승자로. 축구죠. 네. 예, 오늘은 뭐 축구 분위기로. 축구고 네. 12시에 이제 과연 이 정말 명승부전이 이제 펼쳐질 텐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일단 16강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그 관심 때문에 승자로 꼽은 것도 있지만 축구가 그래도 우리한테 참 최근에 기쁨이 없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상당히 큰 기쁨을 주고 있죠. 뭐 조규성 선수가 특히 지금 뭐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200만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냥 처음에 2만이었대요. 근데 이게 네네. 이렇게 급증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기가 지금 폭발. 조스타가 탄생을 했다. 네. 유럽 리그에서도 눈독을 들인다. 심지어 조규성 선수의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은 점으로 치솟고 있는데 저는 그런 또 스타를 발견한 것도 우리 기쁨이기도 하고 네. 또 승패를 떠나서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카타르 월드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바로 이제 직전에 카타르 현지의 기자를 연결해가지고 네. 전망을 물었는데 상당히 희망이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기자의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희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은영 기자분께서 소장님은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도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월드컵 전체적으로 국가들 경기 결과 보면은 생각외로 이렇게 뭐 지금 평균 실점이라는 얘기가 유행하지만 오히려 좀 그 실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뭐 좀 세계적인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도 또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든 상태에서 지금 또 우리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법의 매직 발동을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상당한 소질이 있어 보이는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소질은 없어요. 소질이 잘 없으십니까? 무거워서 뛰지는 못하죠. 아이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네.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축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 네. 축구로 하나 되는 이제 오늘 밤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긴다라는 희망 없이 본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지에 우리 또 파견돼 있는 YTN 기자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게 심판. 우리 네. 가나전에서도 이 테일러 심판에 대해서 심지어는 해리 케인 선수도 못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 오늘 우리 경기와 포르투갈 전에 주심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파콘도 테오 이 아르헨티나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리그에서 무려 10명인가요? 10명 선수를 퇴장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물론 이제 그때는
난투극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10명을 퇴장시킨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레드 카드를 바로 꺼낼 수도 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이 경기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건 아르헨티나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다. 이 파쿤도 테오 주심이 네. 다른 때 같으면은 아까 가령 16강에 아르헨티나가 못 올라갔다. 네. 그럼 막 그냥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카드를 더 줄 것이고 그렇죠. 그럴 이유는 기분이 없을 좋으면 것 카드를 같은데. 덜 줄 것이다. 그런 바이오리듬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일단 네. 아르헨티나가 16강으로 올라간 것 자체가 그래도 오늘 경기에는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승리하기 위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외적인 게 지금 네. 중요한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가나가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서 네.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또 막 분석이 희망 섞인 분석들이 같이 막 나와서 우리나라 그래서 16강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얘기가 뭐 혼란스럽습니다. 뭐 심판 얘기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얘기도 해야 되고 포르투갈한테는 카드를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 이번 주 패자와 승부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4부에 좀 이어가기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종찬 소장님이 이번 주 패자를 꼽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꼽아주시죠. 더 탐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더 탐사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는데 이제 강성 애청자층에서는 상당히 이 시청도 하게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구독도 하게 되고 또 슈퍼챗도 보내게 되고 하는 그런 적극성은 견인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유불급이거든요. 너무 지나치면 그 취재의 명분을 확보하기도 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더 탐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이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담동 바와 관련된 내용도 가짜 뉴스로 이제 확인이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장관 주거 지역에 이제 주거지에 가서 도락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 시도했던 거. 네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 탐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강진구 기자인데 네. 경향신문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열린 공감 TV를 거쳐서 이제 지금 더 탐사가 됐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열린 공감 TV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이 송현옥 씨의 강의실을 침입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 5월 말이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이었죠. 오세훈 시장의 부인인 이 송현옥 씨의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연습실 등을 침입한 혐의로 이 서울 동부지검이 강진구 씨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뭐 송 교수의 영향으로 딸이 오세훈 시장의 딸이 다른 공연에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주연을 독점했고 또 다른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송 교수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분도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취재 자체가 조금 무리가 빚어질 정도면 좀 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취재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판이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요게 그런 점에서 네. 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이 더 탐사가 자기들이 이제 취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어떤 공직자들이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런 평가와는 별개로 이 사건들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쵸.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지금 부정적인 패자로 이걸 꼽아주셨는데 이 더 탐사라는 곳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채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송현옥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관련한 이야기도 처음 소개 저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채널을 더 사람들이 이제 오늘 YTN 방송을 듣고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앞으로 어떤 이상한 것들을 취재할까 해서 구독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반대 심리 효과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유튜브라는 이 채널,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시장이 이제 워낙 활성화가 되면서 이 취재와 개인 어떤 취재원의 보호라는 이게 가치가 좀 충돌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채널인지 아니면 정말 파파라치 저널리즘에 정말 첨단을 달리는 조금 약간 그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채널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조금 파파라치 저널리즘에 가깝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조국 교수 딸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걸 방송하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이 저널리즘, 파파라치 저널리즘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이 더 탐사 문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정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더 탐사가 예.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이 더 탐사 논란이 사실 김의겸 그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과 연계가 돼서 사실 논란이 좀 커졌었잖아요. 그래서 갤럽이 오늘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 29일에서 1일까지 조사한 자료인데요.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그냥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상승을 했습니다. 3%포인트 상승한 35%고 민주당은 지지율의 변화 없이 33%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 더 탐사와 좀 연계해서 뭔가 좀 이슈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당 지지율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줬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중요한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의 법적 대응은 그 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무리한 취재를 했다. 그건 비판받아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세훈 시장의 가족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가 됐다. 그래서 네. 지금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보고 무단 침입 혐의로만 강 대표를 강진구 기자죠. 기소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취재는 우리 취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죠. 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더 탐사만 놓고 볼 때 뭐 더 탐사도 얼마든지 인터넷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무리할 것까지는 없다. 지나칠 정도로. 그거는 더 탐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이것이 심지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의 기준에서는 뭐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서 봐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논쟁거리라고 말씀드린 게 좀 과한 취재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도 정말 그게 어떤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인정이 되면 사실은 조금 과했지만 뭐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건이 이제 그런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은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무단 침입이잖아요. 네, 가령 그렇죠. 제가 네. 김민하 평론가를 뭔가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번 연락도 하고 집 근처에 가서 뭐 네. 소리를 질러서 김민하 평론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전 연락을 하면 전화 받을게요 저는. 네. 이야기를 들으세요. 반응이 없으면 제가 거기서 뭔가 더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뭐 예를 들면 굉장한 권력자고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법적 쟁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에 대한. 사실 여기 탐사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조금 지금 애매하긴 해요. 조금 더 취재를 들어가는 걸 좀 허용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탐사 저널리즘이기 근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근데 저는 생각이 이제 다른 예. 게 이 코너를 왜냐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요. 네. 잠깐만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취재를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도락을 열고 들어가서나 침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취재를 한다면 그건 안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예. 그 그 말씀을 드리는 취재원의 거예요. 느낌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도락을 거예요.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 집 앞까지 간 그래서 거니까. 이제 네. 이게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시도를 했다는 말씀을 과거의 드렸죠. 사례들이 네. 뭐 막 문 열고 들어가고 창문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사례들 처벌받고 이랬거든요 기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느냐 더 탐사 입장에서 이 취재의 거리가
그 점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은영 소장님이 꼽은 패자는 뭡니까? 저는 노정 갈등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노정 갈등이 지금 대통령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갤럽 조사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1% 포인트 오른 그 31%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철도노조 파업인데 철도노조 거는 좀 이제 타결이 됐고 화물연대께 이제 지금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주말이 좀 고비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정부가 초기에 원칙적이고 좀 단호한 대응을 해서 그게 좀 보수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좀 뭔가 그 자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지난주 이제 쭉 한 2주 정도 그 흐름을 보면은 외교 랠리가 있었고 월드컵이 있었고 또 빈살만 방한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빅주간 안에서 지지율이 1% 포인트만 올랐다. 요거는 상당히 조금 초라한 성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지지율을 올린 거는 이런 외교 랠리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어떤 원칙적인 정부의 대응 또는 그 여당과의 어떤 화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었다면 만약에 이번 노정 갈등을 대화로 조금 더 소통을 통한 그 대화로 해결했다면 지지율은 조금 더 상승폭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소장님? 그 보수층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결집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유권자층이 조금 더 결집하고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당위성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은 대통령은 통합을 해야 되고 또 대화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정권 교체 이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좀 단호한 대응이나 이런 것을 원할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인 MBS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 파업과 관련해서는 꼭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에요. 네. 그러면은 중도층도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또 경제에 대한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여론해 주는 영향도 있죠. 그것이 보수층 및 좀 중도 보수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층들에겐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도 뭐 일부 지지율이 상승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사례를 봐도 화물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인 건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배경이나 이유는 뭘까요?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 이제 이 다른 시민에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 집단의 그 이해 요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래서 정부는 강경 대응이라기보다는 원칙적 대응,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게 그 대응의 상황을 보면은 뭐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그거 업무를 갈등을 관리해야 될 주무부처는 좀 뒤로 빠져 있고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주무부처 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거의 80년대 수준이었다. 노조를 노조를 표현하는 게 너무 80년대 수준의 인식이었다. 사실 우리나라가 노조 갈등 굉장히 심한 나라였는데 그걸 이제 많은 그 갈등이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관용이라는 것도 사실 많이 또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정부 여당의 대응을 보면은 그 민주당과 그 민노총을 마치 무슨 좌파 연합과 이 정부를 괴롭히는 집단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취재 전복의 의도를 가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실 일시적으로 이게 좀 도움을 줬을지는 모르지만 그 보수층도 이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었겠죠. 네. 1%밖에 상승 안 했다니까요. 그러게 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이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가 결코 뭐 이게 달가올 리는 없겠죠. 근데 네. 이제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이 파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 네.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상당히 여론상으로는 좀 부정적인 환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승부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네. 사실 노정 갈등 얘기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게 또 승부처를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승부처 어디입니까? 저는 예산국회를 꼽았는데 결국 법정 준수 기일을 못 지킨 것이거든요. 네. 저는 국회 자체가 이제 경쟁력을 다한 것 같아요. 아 국회 경쟁력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껏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함내 또 국민의힘 지지함내 이러면서 늘 어느 한쪽을 편들어 왔지만 결국 어느 쪽도 편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정당 모두 물론 다른 정당도 있습니다. 저는 제 기능을 못하고 거의 부실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산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도 거의 한 30% 가까이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전화면접조사를 종합해 보면. 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좋아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정말 좋아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싫기 때문에 다른 쪽을 지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좀 정신 차려라. 네. 큰일 난다. 국민들의 이 저항이 네. 저는 뭔가 분출될 것 같아요. 올 것이 올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꽉 막혀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예산안, 해임건의안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 다 묶여 있어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 점까지 포함해서 이은영 소장님의 승부처도 한번 꼽아보죠. 저도 이제 예산 정국하고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세 개가 지금 묶여 있는데 사실 오늘 일단은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밀어놨단 말이에요. 사실. 해임건의안에 예, 대해서. 해임건의안. 네. 그리고 예산안도 지금 다 밀어놓은-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가 사실 이번 그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국정조사가 지금 가려졌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정조사는 1월 7일까지 45일밖에 진행을 안 하는데 이 세 개의 이 진짜 무거운 과제들을 여야가 다 할 수 있는가? 진짜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떠넘기기만 하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이제 연말은 워낙 바쁜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때인데 이 세 개의 과제를 다 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연계시켜 갖고 한 거냐 이런 지적이 있고 오늘 그 갤럽 조사에 보면 재밌는 결과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24년에 이제 곧 총선이 있잖아요. 사실 이 모든 지금의 움직임들은 다 총선을 이제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 24년 총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하냐 아니면 그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냐 이 문항이 있었는데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9%,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6%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 지금의 꽉 그 막힌 전국에서 어디가 더 지금 잘못하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 여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개요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갤럽이 29일에서 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그 전국 성인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이었습니다. 네.